동화 심판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위원회 여러분들, 오늘 동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이거 듣고 이제 생각한 거는 헨젤이 말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과자도 뭐 안 구워져 있고 뭐 엉망진창이다. 그럼 이거 그 식품위생법 위반 있잖아요. 상했잖아 과자가. 네. 아, 아니야? 오늘 좀 버벅거리시는데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했어요. 왜 지금 안산에 뭐 그 어린이집 네. 아. 그 아하. 사건이 딱 전 생각이 네. 났거든요. 네. 이거 잘못 먹었다가 헨젤과 그레텔이 아프기라도 했어봐. 이 마녀 할멈은 뭐 거의 쇠고랑 차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과자집을 유통기한 지난 과자로 만들어서요. 그렇죠. 네. 또 본인 눈이 나빠 제대로 못 봤을 뿐 자기가 처음에 지었을 때는 이게 정상이었었나 봐요. 이 마녀 할멈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렇게 오래 방치해 놔서 상한 과자를 놔뒀으면 네. 애들이 먹고 탈이 그럴 날 수 있죠. 있겠다. 예,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니 왜 먹어 근데 남의 건데 아, 왜 먹어 남의 걸 왜 먹고 거기서부터. 집을 뿜는 거야 왜 자꾸? 남의 건지 아닌지 몰라. 이거는 뭐 아까 뭐야 숲속을 헤매던 중에 숲속의 과자로 만든 집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뭐 이럴 때 우리가 숲속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일단 내 거는 아니잖아. 일단 내 제 거는 생각이요. 아니잖아.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게 과자를 남의 집이고 뭐 사실 뭐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의 건데 이걸 먹거나 이렇게 해서 훼손을 시키면 일단 남의 거를 먹는 부분이 이제 절도가 될 수 있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훔쳐갔다기보다는 뭔가를 망가뜨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먹어서 손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마녀가 좀 그런 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서리하면은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너 이거 하나 먹었으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고. 수박 서리 사건. 왜?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누가 네? 당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전 당해봤죠. 서리 좀 하셨군요. 아니 뭐 서리도 서리지만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너무나 그 호기심이 있었던 게 음. 참깨가 꽃이 피면 종 모양으로 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꿀벌이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꿀을 따기 위해서. 네. 그러면 끝을 이렇게 막으면 꿀벌이 이렇게 가둬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꽃을 따면 참깨가 안 열려요. 꽃을 따면 예. 송괴네요 송괴.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따면은 그걸 주인이 딱 보잖아요. 너 이놈 이리 와 하면서 그냥 들깨다 농사 망쳤다고 다 책임지라고. 왜 깨도 이렇게 깨지만 이게 잔인하다. 꽃을 앞에 오므려가지고 벌 그래.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주인분이 진짜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그 우리 황소개구리 있죠. 네. 그게 이제 우리 동네가 이렇게 골재 채취 같은 걸 하다 보면 논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나면 거기 굉장히 깨끗한 지하수가 이렇게 고여요. 그럼 황소개구리가 그런 데 사는데 네. 제가 자연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 토종 생태계. 예, 토종 이렇게 우리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잡아가지고 감기약도 한 번씩 먹여보고 했었어요. 의료법 위반인가요? 의료법 위반이야, 이거는.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의료인이 아닌 동물학대. 자가. 지금은 다 동물학대인데 여기서는 이제 절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절도.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마녀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뭐 녹아내리고 있고 뭐 굴뚝에서는 주스가 새어나오고 실제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마녀가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 집을 지었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누군가가 이걸 대신해서 건축해줬다고 하면 업자가 했다면 예 그러면 이게 뭐 이제 뭐 이거는 뭐 개인 주택이니까 그러지만 건축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설계 도면과 달리. 부실 시공. 그렇죠. 이제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이게 주택법 위반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마녀 일단은 헨젤과 그레텔이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헨젤과 그레텔이 뭐 손괴죄 정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녀 입장에서는 이 집이 지금 이렇게 부실 시공이 됐다고 하면 이 시공업자를 상대로 빨리 주택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마지막에 우리 마녀 할멈이 네. 뭐 일을 해야겠다. 세상에 네.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일을 시켰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그렇죠. 예. 뭔가 부모 동의 없이 일을 시킨 거. 이런 건 그렇죠. 어때요?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은 미성년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녀 할멈이 뭐 부모한테 헨젤과 그레텔을 부모한테 보내거나 부모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네. 두 분 이제 번호 알려주세요. 몇 번 하실 거예요? 바빠 아니, 바빠. 오늘 좀 진행이 막
속도감 있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네, 굉장히 리드미컬합니다 오늘. 네. 네. 진짜 아까 막 번호 맨날 물어보실 때마다 네.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나? 재미없고요. 네. 자, 몇 번? 네. 제 핸드폰 끝자리 두 자리 22번 하겠습니다. 아, 22번 왔는데 이미. 왔어요? 저 이미 지나 있어요. 지금 50번까지 와 있습니다. 50번까지 아, 왔어요. 50번까지는 근데 점수가 네. 없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55번. 뭐야? 네. 이렇게 55번.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왔다 일단 갔다. 아직 확정을 안 하신 아. 거니까 네. 55번으로 하시고. 앞부분에 도착한 문자들은 헨젤과 그레텔 정답을 맞추신 이제 문자들이고요. 예. 이제부터 이제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점수가 막 들어오고 들어올 있어요. 거예요. 네, 네. 박 변호사님 점수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근데 저도 50번 따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 시아버지 생신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네. 58번. 다 50번대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85번. 85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의 생일과는 아무 연관이 없게 아니 되는 저희 거네요. 시아버지가 네. 58년생이셔서 네. 58번을 한 건데 결국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네. 85번을 하게 됐네요. 예. 네, 85번으로. 이따 또 기회 있어. 분명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김도현 변호사님은 85번, 박형윤 변호사님은 55번을 선택을 네.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까지 문자를 보내셨고 앞으로 예. 보내실 텐데 이게 보내실 때마다 자동으로 넘버링이 됩니다. 번호가 매겨져요. 네. 그래서 55번째 보내신 분과 85번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식사권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뭐 어떤 변호사님들 그 의견을 응원을 하는지 이제 그 문자 점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샵 1943 우물정 194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한번 이 건축법 뭐 주택법 네, 부실시공. 왜냐면 네. 요즘에 또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큰 이슈가 있죠. 네. 전라북도 큰일 났어요. 네. 아니 본인들이 네. 자기가 살 집이라면 그렇게 짓겠어요. 내가 살 집이라면. 뭐 김도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그 박정희 변호사님 얘기하실 때 그 집이 지금 뭐 부서진 거 그 헨젤과 그레텔이 뭐 절도냐 송괴냐 뭐 이런 얘기를 할까 했는데 뭐 이슈도 있고 하니까 주택법 위반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헨젤과 그레텔과 관련해서 주택법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박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렇지.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그 아파트 얘기는 뭐예요? 임실의 K 아파트라고. 네. 예, 지금 아파트 내부 막 거실 이런 벽면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아파트를 너무나 잘 지었나 봐요. 아니 자연 재배. 어떻게 버섯이 자라요? 버섯을 재배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 그건 아파트 아니죠, 안에서? 당연히. 아파트가 이제 우리가 하자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뭐 내외부 하자를 비롯해서 뭐 이제 상향 시공했을 때도 하자가 날 수가 있고 하향 시공했을 때도 하자가 날 수가 있고 설계 도면과 다르게 하는 뭐 설계 도면에 있는데 안 한 이게 오시공, 미시공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 조금 하향 시공을 해서 막 균열이 생긴다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아파트는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자를 특정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니 뭐 하향 시공은 뭐고 상향 시공은 뭐예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을 설치를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시방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 문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공사가 이제 조금 그 큰 공사거나 이러면 네. 그 모델명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개인주택 지을 때는 그냥 어디 회사 제품 쓴다 이렇게 하는데 회사 제품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 정도는 예상을 하고는 있죠. 근데 너무나 낮은 등급의 그 자재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하향 시공이고, 아. 예, 그보다 이제 더 높은 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진짜 너무 저희한테 이제 공사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시고 네. 뭐 불편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좋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시공은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는데 네.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 건축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버섯이 자라고 있다, 막 이렇게 누수가 심하다, 곰팡이가 핀다. 어떻게 보면은 뭐 샤시가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소음이나 이런 어떤 기후 변화에 민감한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임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임실에서 정말 좋은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서 아. 예, 그렇게 이제 지어졌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하는 신탁사를 믿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잘 지었을 까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니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아,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예요? 들어보셨어요? 아파트에서 버섯이 자란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뭐 거푸집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목재를 그대로 둔 채로 원래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걸 둔 채로 시공을 해가지고 그 목재에서 버섯이 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진행 과정 중에.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에서 이제 뭐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나 뭐 큰 오피스텔 이런 걸 지을 때는 워낙 이제 움직이는 그 부동산이 가치가 높거나 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보통 신탁 계약을 통해서 신탁사에 맡겨서 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네. 예, 그거를 실제로 이제 진행한 시행사나 이런 곳들은 나중에 수익 정산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신탁사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믿을 만한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 그거를 믿고 이제 입주민들 그 이제 분양자가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음. 신탁 계약이 딱 끝나고 나면 그 회사는 쏙 빠지고 뒤에 있던 회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회사가 자력이 없는 거죠. 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저는 돈이 없는데요 하면 아,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아파트 계약할 때 브랜드 뭐 네. 건설 회사 요거 하나만 볼 그렇지, 줄 그렇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믿고 계약을 하는데 근데 뭐가 이렇게 무슨 시행사, 시공사 말씀하신 뭐 예. 위탁사 뭐 신탁사. 신탁사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책임을 물을 때 굉장히 애매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애매해지고 특히나 또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계약서에 이 신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 우리 보험 같은 거 계약 체결할 때 되게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설명을 못 듣거나 막 눈에 잘 안 보이면 약관규제법에 위반돼가지고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보험 계약에서 약자인 계약자를 유리하게 판단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서 신탁 계약 관계에 대한 부분만큼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 효력은 양자 간에 적용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사건, 이 임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신탁 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게 가장 자력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향인데 네. 계약 관계 때문에 신탁 회사는 쪽 빠지고 시행사와 시공사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력이 원만하지 않아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네. 아까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버섯이 자라난다. 예. 잠깐만, 김도현 변호사님 계시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퇴근하신 줄 알았어요. 예. 여기 아니 근데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세대 안에서 버섯이 자라나는 네, 거예요. 거실에서. 네. 주방에서. 막.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건축법상 뭔가 이런 체계를 안 지킨 거예요? 네. 자재의 문제인 거예요? 체계를 안 지킨 거죠. 자재는 괜찮은 거예요? 자재도 자재 같은 경우에는 자재는 우리가 이제 감정을 열어봐야 해봐야 돼요. 알죠. 예. 자재를 어떤 자재를 썼는지는 뭐 지금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아까 이제 뭐 시행사, 시공사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다고 네. 그렇지. 예.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행사는 뭐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지어줘 하면 누가 지어요? 건설 회사가. 건설 회사 짓잖아요. 그게 네. 시공사예요. 짓는 사람이 시공사. 네. 네. 시행사는 실제- 그 브랜드예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시공사는 실제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 사람.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시공사거든요. 신탁 회사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박현민 변호사님 얘기하신 신탁 회사는 보증, 하자 보증 보증금 같은 거를 신탁 회사에 맡겨놔요. 아. 시행사 쪽에서 네. 맡겨놓고 그 기간 동안 하자 보수 기간 동안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 회사는.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증 기간이 끝나면 그 돈을 뭐 돌려주거나 네. 그들 사이에서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 기간이 끝났으면 신탁회사는 돈이 없으니까 네. 자기는 이제 그 딱 그 보증 기간만 나는 책임지는 거니까 하면서 음. 빠지는 거죠. 우리 부동산 그 매매할 때 네. 중개사가 그거
써주잖아. 뭐야 네. 보증서 같은 거 써주잖아. 나 네. 오늘 왜 이러지? 지금 변호사님 재판 때문에 네. 어제 잠을 못 주무셨다고 사실 방송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오늘.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보증 기간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거나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걸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감정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자재를 뭘 썼는지 몰라 시행사도 모르고 시공사도 몰라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하자 보수 소송을 하면서 감정 신청을 하거든요. 다 이제 뜯어보고 열어보고 뭐 설계도 뭐 시방서 이런 거 다 비교를 해봐서 네.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이 무엇이고 하자 보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데 아까 박형림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력이 없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재산은 찾아보면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행사랑 시공사가 이 집을 처음 짓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네. 미분양된 것들은 또 다 시행사 시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미분양 아. 아파트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이 공사가 처음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 수색을 해야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아파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것은 두 분의 변호사님이 둘 다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럼요. 저는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을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시커먼 버섯이 네. 진짜 자라고 있는데 저는 그 집에서 진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뭐 그 균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몸에 나쁜 네. 균들이. 근데 거기 말고는 또 살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 세대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네, 예. 이게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예.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은 괜찮은데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다 같은 공사 업체에서 같은 시공사에서 지은 거잖아요. 이 집은 뭐 특별히 뭐 좋은 거 쓰고 저 집은 특별히 안 좋은 거 쓰고 하진 않았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 기간 안에 빨리 소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간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들을 들어보면 흡족하게 하자 보수를 해줬다고 하는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못 봤어요. 맞아. 근데 예. 집이 사실 1,200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아니죠. 내가 네. 평생 정말 벌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연이 많을 텐데 충분하게 하자 보수를 해줘도 뭐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다들 신축 아파트인데 네. 해줘도 흡족하지 못할 판에 만약에 계속 이걸로 문제가 되고 시간을 끌면 나는 집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진짜. 예. 나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진짜 1,200만 원짜리 아니니까 이거는 계약 해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소 없던 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협의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사 업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계약을 해지를 해줘라. 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돈을 안 돌려줘. 그렇죠. 야 그럼 돈 안 돌려줄 거면 집이라도 고쳐줘라.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좀 빠르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거라면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소송을 하면은 피해 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당연하지. 예.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이기냐고 없잖아요, 관건인데. 아, 근데 돈이었구나. 그 책임을 져야 될 회사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병께서 얘기하셨듯이 네. 하자에 관련된 뭐 보증보험증권 또는 뭐 보증금 이런 것들이 뭐 예탁돼 있고 막 이런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실제로 다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회사가 자력이 있어야만 그거를 강제 집행해서 이제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럼 네. 이 상황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소송하고 이기면 받을 돈 없으니까 감옥 가고 실형 받고 네.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을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만큼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알아내서 가압류, 그러니까 처분하지 못하게 잡아놓고 네.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판결만 받으면 그 판결문에 100억이 써 있다고 해도 못 받으면 끝이. 뭐, 네, 그렇지. 그냥 안 주면 휴지 끝이잖아요.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막 와 이겼다 할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으면. 너무 자, 안타깝죠, 이게 지금. 이기면 되는 건 줄 네, 알았는데. 아니 이게 지금 네. 제가
그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국민이 소비자가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내가 왜 선택할 권리도 없느냐. 이게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선분양 후시공이잖아요. 만약에 선시공 후분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왜 내가 다 지어져 있는 이게 물건을 예를 들면 보러 그렇구나. 가면 아하. 예,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못 보고 들어가잖아요. 선분양 모델하우스만 모델하우스만 보고. 보고 들어가니까 네. 그거 선분양 후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후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이미 분양을 다 받고 돈이 다 지급됐는데 어. 그 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죠. 승소할 가능성도 높지만, 예. 이제 보상을 받을 방안에 대해서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줄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재산, 어떤 보유하고 있는 돈,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건설 회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건설공제 조합에 낸 뭐 출자금 같은 거 이런 걸 압류를 하면 다른 대형 공사 같은데 입찰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민사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야, 너 다른 데서 공사해가지고 돈 좀 벌고 싶으면 일단 우리부터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을 좀 수소문해 보셔가지고 네. 그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알아요, 미분양된 아파트 뭐뭐 있는지. 이러면은 그런 거 찾아가지고 거기 일단 가압류를 해둬도 좋고, 그러니까 네. 아파트 하나에 뭐 한 2억 정도 된다. 10개 잡으면 20억이잖아요. 네. 이제 그 정도라도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유료 기업 정보 사이트 같은 데 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산을 그렇게. 또 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미 다른 데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 대금 같은 것을 가압류를 통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5551님 오늘 신축 아파트 계약하러 갔는데 기분 좋다가 약간 지금 씁쓸하시네요. 아이고 그 좋은 아파트일 겁니다. 점수 주셨습니다. 그래. 네. 좋은 아파트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85번 문자와 55번 문자 다 도착을 해 있어요. 예. 저희가 또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청취자 참여 재판을. 그럼요. 예. 자, 85번의 점수,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이 선택하신 게 85번이에요. 점수가 있기는 합니다. 오, 바꾸실 내 거다, 거예요? 내 거다, 내 안 거. 바꾸실 아니야, 거예요? 나 딱 느낌이 왔어요. 웃겼어. 이제 다 나는 읽어, 저 다 눈에서 읽어. 저거 내 점수다. 네, 점수가 있기는 해요. 네, 저는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저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저 진짜 생각을 분명히 하네요. 말씀드렸어요. 또 저한테 나 뭐 가운데서 되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어떻게 눈길을 줘야 되는지. 또 저한테 뭐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사인 받았어요. 자, 우리 사인 훔쳐야 되나? 박형윤 변호사님 예. 55번 문자 선택을 하셨는데 네. 바꾸실 거죠? 그럼요. 네, 네. 몇 번? 85번 옆에 보면 제 점수가 있을 것 같아서 86번. 아까처럼 같은 분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85, 86 이렇게. 야 오늘 와 묘한데요 오늘. 왜요? 네. 뭔가 있으시죠? 86번 진짜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84번? 84번 진짜로 하실 거예요? 진짜 뭐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86번. 진짜예요. 네, 진짜 86번. 후회 안 하세요? 예, 후회 안 합니다. 예. 후회하실 것 같은데.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의.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 김도현 변호사님 85번 문자와 예, 저는 86번. 86번 문자. 예. 네. 승리의 85번. 진짜 안 바꾸실 거예요, 박형윤 변호사님? 아, 이거 진짜 마지막 기회인가요? 아,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흔들려. 야, 예, 너무 흔들리는데 이거. 그러면 75번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진짜 바꾸실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75번 하겠습니다. 눈 감고 알겠습니다. 있어야 되겠다. 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0702 동아재판의 결과는요. 퇴근하셨어요? 자, 500만 점으로 김도현 변호사님의 패배입니다.
일단 하트 주세요. 빨리 하트 일단. 하트 넘겨 하트. 뭐, 너무 식상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도 넘겨. 그렇고. 하트 넘겨. 아니 마지막에 예. 안 바꾸셨으면 안 바꾸셨으면은 우리 김도현 변호사님의 승리인데 네. 제가 또 그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네. 같은 편이 아니야. 정 코너 아니었어요? 나 정코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부의 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예. 또 우리 박형규 변호사의 승리로 하고 네. 공약 이행 하셔야죠 앞으로. 아, 그럼요. 네, 하시면은 코로나가 꼭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제가 이제 잠깐 네. 말씀드리면 네. 요새 많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예체능 꿈나무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하는데 많이 어렵대요 환경이. 그래서 코로나 재난 학생재단 지원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10시 5분에 동아심판위원회 다시 찾아뵙고 네. 6시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외칠 거 있잖아요. 외치면서 끝내보죠. 예. 네. 자, 시작. 동화는 종아일분 오해하지 말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